자, 산화환원이다. 산화환원. 일단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가 크게 두 가지. 원래 세 가지인데 마지막에 이제 그건 2학년 때 배우는 거고,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산화라는 반응하고 그다음에 환원이라는 반응은 정의가 두 가지가 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기본적인 기본 정의야. 산화라는 게 영어로 옥시데이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옥시는 산소란 얘기거든. 산소. 그러니까 산소하고 결합하는 것이 산화야. 알지? 그 환원은 영어로는 자, 리덕션이라고 해. 리덕션. 그러니까 이게 뭐야? 다시 되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산소하고 결합했기 때문에 산화가 됐다면 되돌아가는 거니까 결합하는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사이드로 하나가 더 들어가. 자, 산소하고 수소, 이제 수소인데, 산소는 보통 이제 음이온이 되잖아.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면, 수소는 음이온보다는 어떻게 돼? 공유 결합을 하거나 얘는 양이온이 되는 성향이 좀 강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산소하고 수소는 조금 반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산화는 오히려 수소가 떨어지는 게 산화고, 자, 환원은 수소하고 결합하는 것이 환원이다. 그래서 요 산소하고 수소에 의한 산화환원인데, 이게 산화환원에 대한 가장 기본 정의가 돼. 기본 정의.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산화환원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자, 봐봐.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면 물이 된다. 그러면 요 H2는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공유 결합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분자의 수소가 있으면, 자, 산소 O2는 산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공유 결합되어 있는 거야. 자, 물은 산소에 수소가 이런 식으로 자, 오는 거란 얘기지. 이렇게 수소가 자, 물이 되잖아. 자, 어떻게 되냐? 수소 간의 결합이 끊어지고, 맞니? 수소가 떨어져 나간 다음에 요 수소 원자는 산소랑 어떻게 돼? 결합하지. 그러니까 수소가 물이 될 때는 수소가 떨어져 나가고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니까 H2는 물로 뭐가 됐다? 산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거야. 이게 바로 산화야. 그렇지? 그러면 산소를 보면 산소가 물이 될 때 어떻게 돼? 여기가 끊어져서 산소 원자가 쪼개져 나오지. 그래서 쪼개져 나온 산소는 다시 누구랑 결합해? 수소하고 결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O2가 물이 되는 과정에서는 산소가 떨어지고 수소가 달라붙기 때문에 산소 O2는 물로 뭐가 됐다? 환원이 됐다라고 얘기할 거야. 자, 이것이 산소와 수소에 의한 산화환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요건데, 자, 다시 계속 여러 개 할게. 자, 우리가 탄소를 태우면 CO2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얼핏 보면, 뭐야 이거? 탄소가 CO2 됐으니까 얘는 산소하고 결합했지? 그래서 탄소는 산화된 걸 알겠어. 알겠지? 근데 여기가 O2고 여기도 O2거든. 우리 그 1학기 때 공유 결합하면서 분자 모형 같은 거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요 O2는 산소 원자 두 개가 요렇게 공유 결합되어 있다면 CO2는 탄소 원자에 산소가 요렇게 결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탄소 원자는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산화됐지만 O2는 어떻게 됐을까? 자,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끊어진다. 맞니? 그래서 산소 원자 간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산소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환원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소하고 산소, 보통 이제 산소 가지고 많이 얘기하지만 수소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산화환원을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정의가 이렇게 산소, 수소야. 산소, 수소. 그러면 요 산소하고 수소에 대한 걸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보자. 자, 봐봐. 자, 산소가 이동하는 산화환원 반응이 나오지.
으이, 나와. 자, 산소하고 결합하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고 결합된 산소가 떨어져서 분리가 되는 반응이 환원이야.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에서 이제 실제로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의 경우가 자, 바로 구리에 대한 반응이야. 구리에 대한 반응. 그래서 요 구리에 대한 반응은 별도로 자, 정리해 줄게. 자, 뭐냐면 구리의 반응. 자, 구리 가지고서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을 얘기할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자, 구리를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구리는 연소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 산화구리라는 것이 만들어져. 산화구리. 그러면, 구리는 금속, 산소는 비금속. 자,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 둘은 무슨 형태로 결합이 이루어진다? 어떤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금속, 비금속이면. 금속, 비금속이 무슨 결합이야?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 그렇지. 비금속은 전자를 잃고 음이온이 돼. 그래서 구리는 보통 이가 플러스 양이온이고 산소는 이가 마이너스 음이온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이온 결합을 표시할 때는 있잖아. 이렇게 가면 돼. 자, 전하량이 어떻게 되니? 이가니까 1대1의 전하량이지. 그럼 이온수도 1대1이 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산소 원자 2개니까 요 앞에 2를 붙여주고, 자, 구리가 2개니까 앞에 2를 붙여주면 돼. 그러면 구리 입장에서는 산화구리가 되면서 산소와 결합했지. 그래서 구리가 산화가 됐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얘는 산소 원자가 2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끊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산소가 떨어지면서 환원이 됐구나.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요 실험에서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금속 구리는 붉은색을 띠고 있다. 알지? 그런데 얘를 가열을 해. 열을 가했더니 공기 중에 산소하고 산화구리가 되면서 얘는 검붉은색. 예전에는 검붉은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자, 그럼 지금은 검은색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 알겠지? 그래서 붉은색의 구리가 검붉은색, 검은색의 산화구리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구리는 산소와 결합했기 때문에 산화가 됐고, 그 다음에 산소는 산화구리로 환원이 됐다. 그치? 그러면 이 O2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야. 그러니까 요 실험이 어떤 거냐면은, 자, 요 토치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우리가 구리 조각을 갖다 댈 거란 말이야. 구리 조각을. 자, 이렇게 구리 조각을 갖다 대면, 요 부분이, 이제 여기서 연소가 일어날 거냐. 그럼 공기 중에 자, 산소가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는 붉은색에서 어떻게 된다? 검은색 또는 검붉은색으로 색의 변화가 생겨. 그러면 이 구리 조각은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까? 감소할까? 변함이 없을까? 감소? 왜? 자, 구리는 금속은 있잖아. 25도씨에서 수은 빼고는 고체 상태야. 고체 상태. 자, 얘는 공기 중에 있는 거니까 기체가 되겠지.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무조건 얘는 무슨 상태다? 고체 상태다. 이온 결합 물질은. 알겠지? 이온 결합 물질 무조건 고체야. 그러면 이 구리 조각은 고체니까 구리 조각의 질량은 얘에서 뭘로 바뀌어? 얘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는 만큼 질량은 증가한다. 알겠니? 그래서 질량 관계 막 물어본단 말이야. 질량 관계.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구리의 연소 반응 가지고서 두 번째 연결시켜서 뭐냐? 겉불꽃하고 속불꽃이야, 속불꽃. 겉불꽃과 속불꽃. 알지?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우리 양초를 자, 심지에 불을 붙여. 그러면은 바깥 부분이 겉불꽃이 되고 안쪽 부분이 속불꽃이 돼. 알지? 그리고 이 양초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반응은 양초의 연소 반응이거든. 그치? 근데 겉불꽃은 산소하고 접촉한단 말이지. 자, 산소와 접촉하니까 요 양초가 완전히 타버려. 근데 속불꽃은 산소하고 접촉을 못해. 왜냐면 공기 중에 산소는 겉불꽃에서 다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접촉을 못하니까 산소가 없잖아. 그 양초는 CH로 이루어진 거거든. 근데 산소하고 접촉을 못하니까, 자, 여기가 얘는 이제 완전 연소라는 거는 CH가 산소하고 연소 반응하게 되면은 CO2하고 물이 생기는 것이 완전 연소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CO2가 막 나오는데 속불꽃은 산소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가 없다 보니까 CO2가 생기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탄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름, 양초 같은 거 막 그름 같은 거 발생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도 나오냐면은 산소가 일부 이제 여기서 겉불꽃하고 속불꽃 경계 쪽에서 산소 일부가 그래 조금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일산화탄소. 알지? 그래서 겉불꽃과 속불꽃에 자, 나는 이 구리 조각을 갖다 댈 거야. 그래서 먼저 겉불꽃에다가 자, 구리 조각을 갖다 대면 구리는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붉은색의 요 구리 조각이 자, 검은색의 산화구리로 바뀌어. 그러면 이때는 구리가 어떻게 된다? 산소와 결합했기 때문에 산화가 된 거고, 맞니? 그 다음에 O2는 일로 가면서 환원이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어 주냐면은 속불꽃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속불꽃에다가. 알지? 그래서 내가 구리 막대를 여기다 딱 갖다 댔어. 그러면 이제 붉은색의 구리, 여기 이제 붉은색이 어떻게 돼? 검은색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얘를 다시 속불꽃으로 쓱 밀어 넣는 거지. 그래서 속불꽃으로 쓱 밀어 넣게 되면은 자, 요 산화구리가 속불꽃에서는 양초에 불완전 연소가 나오니까 그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름이 탄소하고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다. 알지? 그러면 산화구리는 구리로 갔으니까 뭐가 됐어? 산소가 떨어졌잖아. 맞니? 환원이 된 거야. 그러면 탄소는 CO2가 됐으니까 산소하고 결합했죠? 산화가 된 거야. 산화는 따질 수 있겠지? 근데 속불꽃에서는 불완전 연소에서도 일산화탄소로 나온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이 반응도 같이 나올 수가 있어. 알겠니? 그렇다면 얘가 구리하고 CO2로 나오게 돼. 그래서 속불꽃의 반응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얘가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얘가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어쨌든 간에 얘가 구리가 됐으니까 어떻게 일로 가면서 산소가 떨어지죠? 환원이 되는 거야. 자,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 산소 하나가 붙었지? 그러면은 산화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우리가 구리의 연소에서 이제 속불꽃과 겉불꽃에서의 반응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 좀 해봐. 자, 산화환원 반응에서 이 구리와 관련된 반응이 자, 꽤 많이 나온다. 그리고 색깔 잘 봐야 되겠지.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여기에서는 질량이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질량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구리판의 질량은 얘가 되잖아. 그치? 산소가 떨어져 나간 만큼 질량은 감소한다. 다 적었어? 그리고 자, 문제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떤 거냐. 자, 요 시험관에다가 검은색의 산화구리와 탄소 가루를 넣어줘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운 다음에 이쪽 부분을 가열을 할 거야. 그러면은 얘하고 얘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 요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거 다 연결되는 거야, 지금? 맞지? 요 반응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은 요게서의 반응은,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자, 탄소 가루와 반응해서 붉은색의 구리가 되고, 그리고 CO2 기체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자, 여기가 어떻게 돼? 이쪽으로 CO2 기체가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유리관을 어디다가 이렇게 딱 넣어주냐면은 석회수에다가 넣어. 그러면 석회수 쪽으로 뭐가 들어간다? CO2 기체가 들어간다. 알겠지? 그랬을 때 이 석회수의 결과는 어떻게 돼? 뿌옇게 흐려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 얘는 이렇게 가면서 환원이 됐지. 산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자, 검은색의 탄소 가루는 자, CO2가 됐으니까 산화가 되죠. 맞니? 자, 그 다음 요 부분에서의 질량은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의 질량은 왜 증가? 왜 증가? 봐봐. 얘랑 얘가 여기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서 CO2 기체가 어떻게 돼? 이렇게 빠져나오잖아. 질량 보존은 반응 전과 후의 전체 총 질량이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화학 반응에서 질량은 일정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얘와 얘의 질량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고체만을 보면은 산소만큼 달라붙으니까 질량이 증가하는 거야. 근데 자, 여기하고 여기의 질량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CO2가 빠져나오니까 이 부분에서의 질량은 어떻게 돼? 줄어든다는 거야. 왜? CO2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만큼 질량은 자, 줄어들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줄어들었어. 그래, 알겠어. 근데 석회수가 들어가잖아. 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산화탄소 기체의 확인이야. 그러니까 발생하는 기체가 이산화탄소 기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바로 석회수가 뿌옇게 변하면 그건 뭐다? CO2 기체가 발생이 됐다. 이건 CO2 기체구나. 그래서 요거는 뒤에 이제 중화 반응에서 연결되니까 반응식 써줄게. 석회수를 수산화칼슘 수용액이 석회수야. 알겠지? 자, 여기에 CO2 기체가 들어가면 탄산칼슘의 앙금이 생겨버려. 그래서 얘는 흰색의 앙금이야. 자, 이런 식으로 흰색의 앙금이 생겨버리니까 얘 때문에 어떻게 돼? 뿌옇게 변한다. 알겠지? 뿌옇게 변한다. 그리고 이 반응은 중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3년기 하면서 중화 반응 배울 건데, 자, 미리 머릿속에 미리 기억하고 있어. 중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알지? 중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둘 것이, 자, 여기에서의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잖아.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붉은색의 구리로 환원되고 탄소 가루가 CO2로 산화되지. 그래서 여기는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지만 석회수 안에서는 어떻게 돼? 중화반응이라는 반응이 일어나니까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것까지 같이 출제가 돼. 그래서 이거 미리 좀 정리 좀 해둬. 그래서 구리하고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은 바로 이제 여기까지가 있다. 자, 비슷한 형식인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있냐면은, 자, 빨갛게 불에 달군, 자, 마그네슘 리본 있어. 얘를 드라이 아이스에 넣을 때의 반응이야. 그치? 자, 드라이 아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가 이렇게 있다면, 자, 드라이 아이스는, 자, CO2 고체란 말이지. 이산화탄소 고체. 그래서 이산화탄소 고체인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성 물질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막 날라가. 그럼 여기 이제 드라이 아이스 조각이 있을 거야. 자, 이 조각을 이렇게 해서, 자, 흠을 내요. 파서 구멍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흠을 낸단 말이지. 여기에다가 우리 마그네슘 빨갛게 불에 달군 마그네슘 리본을 여기에다가 넣는 거야. 놓고 나서 얘를 이제 뚜껑으로 이렇게 딱 씌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리본을 놨더니 검은색 가루가, 알지? 검은색 가루하고 흰색의 가루가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나. 자, 이거 학교 시험 문제 곧잘 나와. 자, 빨갛게 불에 달군 마그네슘 리본이야. 자, 마그네슘이야. 드라이 아이스는 이 CO2 고체가 되겠지. 불에 달궜으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맞니? 자,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반응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자, 우리 물질대사에서 배웠잖아. 빨라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마그네슘하고 CO2 간의 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불에 달구는 거야. 알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냐?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CO2가 산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산소를 잃어야 되겠지. 맞니? 그래서 탄소가 돼요. 그렇다면 산소를 잃었으니까 누군가는 어떻게 돼? 산소를 받아야 되겠지. 그럼 마그네슘이 산소를 받아요. 맞지? 그러면 마그네슘하고 산소네? 자, 마그네슘은 몇 가 플러스 양이온? 이가 2족이기 때문에 산소는 이가 마이너스. 이거 기본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까먹지 마. 이거 있잖아. 너 수능 과목이야. 알겠지? 이거 수능 과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시험으로 끝났다고 해서 그 내용을 까먹으면 안 된다. 이건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에서 이 파트가 산화환원 중화반응이 어렵게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수능에서도 여기서 어떻게 돼? 변별력을 갖기 위한 거의 뭐 킬러나 준킬러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될 거란 얘기야. 여기도.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나오겠어? 이미 기존에 고2, 고3들이 봤던 그 파트의 수능, 모의고사 문제에서 출제가 되겠지. 그 학교 내신도 그래서 거기에서 막 같이 연결해서 나온단 말이야.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럼 봐봐. 산소를 줬어. 그래서 산소를 받아. 자, 이게 얘가 산소를 주고 얘는 산소를 받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2개 주면 2개 받고 3개 주면 3개 받을 거야. 맞니? 자, CO2가 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몇 개를 내나요? 그렇죠. 2개를 내놓죠. 2개 주니까 마그네슘 몇 개 받아야 돼? 그렇지. 2개 받아야 돼.
근데 이가 플러스 이가 마이너스가 이온수는 1대1이거든. 지금 한 개밖에 못 받았잖아. 그럼 두 개 받으려면 마그네슘이 몇 개 있어야 된다?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동시성이라고 해서 나중에 동시성은 굉장히 자세하게 조금 이제 고난이도 문제가 동시성에서 막 나오니까 자, 갈 거야. 그러면 요때 요 탄소가 바로 뭐냐? 검은색 가루가 돼. 알지? 자, 요 MgO가 바로 뭐다? 얘가 흰색 가루가 된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가 뭐가 돼? 산소를 잃고 환원이 되고, 자, 그럼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가 되는 거야. 됐니? 잘 정리해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할 때 먼저 구리와에 관련된 반응했지. 이번에는 마그네슘, 불에 달고 마그네슘 리본하고 드라이아이스 간의 반응도 했지.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도 산화환원 반응이야. 자, 화석연료는 자, 유기물이지, 유기물. 그 유기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명체의 어떤 잔해, 사체 또는 그냥 유기물도 될 수도 있고, 얘네들이 이제 빠르게 퇴적이 된 다음, 빠르게 퇴적이 된 다음에 이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연료로 바뀌는 건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그래. 그래서 이 화석연료가 고체 상태일 땐 석탄. 그래서 우리 이제 2학기 때 그거 배울 거야. 지질시대.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알지? 그랬을 때 고생대 후반에 페름기라는 시기가 있어. 고생대 안에도 뭐 여러 개 이제 나오겠지. 그래서 뭐 캄브리아기, 뭐 대봉기, 막 오르비스토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제 막 나누죠. 근데 고생대 말기에 이제 그 페름기라는 것이 있고 석탄기라는 것이 있어. 알지? 그래서 석탄기 다음에 페름기야. 우리가 이 석탄기, 페름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페름기 때 생명체가 대멸종이 일어나. 이거 문제 드럽게 많이 나와. 그래서 페름기 대멸종해가지고, 근데 석탄기라는 것이 석탄. 바로 석탄이야, 석탄. 그래서 그 고생대 때는 양치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자랐단 말이야. 근데 석탄기에서 양치 식물들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양치 식물들이 퇴적이 돼. 그리고 걔네들이 연료가 된 것이 바로 석탄. 그리고 바다에서 유기물들이 퇴적이 되면서 액체 상태로 바뀐 것이 석유. 그리고 그것이 기체 상태로 바뀌면 천연가스야. 자, 이 화석연료의 주성분은 CH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CH가 연소야.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 그럼 탄소하고 산소가 CO2 되고 수소, 산소가 물이 됩니다. 알겠니?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화석연료잖아. 잘 봐. 이렇게 갔을 때 요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했네. 그치? 그래서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산화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산소는 자,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돼? 얘는 산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끊어지는 거야. 산소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수소하고 결합했지. 그래서 O2는 물로 뭐가 됐다? 환원이 됐다라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 이거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결이 돼. 많은 것들이 연결이 돼. 자,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에서 이 화석연료는 CO2로 산화가 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물로 환원이 된다. 그래서 화석연료는 산화되고 자, 산소는 물로 환원이 된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여기에서 뭐냐? 서술형으로
연소 반응식을 써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지? 그럼 이제 연소 반응식 쓰는 방법은 간단해. 자, 요거 우리 메테인이라고 그래. 메테인. 천연가스. 자, 산소하고 반응하면 CO2하고 물이 생기지. 맞니? 그럼 있잖아. 얘를 무조건 1로 한 개. 한 개라고 놓잔 말이야. 그럼 탄소 원자 한 개지. 원자는 화학 반응에서 없어지거나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져? 그건 아니잖아. 그럼 반응물에 탄소 원자가 지금 한 개 있으니까 생성물에도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CO2는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수소 원자 몇 개 있니? 네 개? 근데 여기는 수소 원자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잖아. 그 얘가 수소 원자가 네 개가 되려면 물이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럼 산소 원자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잖아. 산소 원자 두 개가 있잖아. 그럼 네 개네? 그 여기도 산소 원자가 네 개가 돼야지. 그럼 O2는 두 개니까 O2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메테인, 한 개의 메테인은 두 개의 O2와 반응해서 한 개의 CO2와 두 개의 물이 생성이 된단 말이야. 저 얘네들이 반응하고 생성되는 개수비는 1대 2대 1대 2란 말이지. 이거를 자 1대 2. 우리 1은 표시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숫자 없으면 1이란 뜻이야. 1대 2대 1대 2.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 중화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계속 나와 지금 이제 우리가 따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를 맞출 때 반응식 완성할 때 이렇게 맞추는 거야. 자, 다시. 자, 프로페인이다. 석유가스. 우리 LPG라고 부르는 거. 그 얘를 연소시켰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O2하고 CO2하고 H2가 나오겠지. 그 얘를 1로 놓잔 말이야. 그럼 탄소 원자 3개니까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야 돼? 아, 탄소 원자 몇 개 있어야 돼? 3개. 그럼 CO2는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자, 수소 원자 8개예요. 자, 그럼 물은 몇 개 있어야 돼? 그렇지. 4개. 그럼 산소 원자는 4개, 2, 3은 6. 10개네? O2 몇 개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2로 3, 4라는 개수비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다면, 아, 그러면 메테인이 CO2로 뭐가 됐어? 산화가 됐고, 아, O2가 물로 뭐가 됐다? 환원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반응식 이거 쓰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돼.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알려준 대로. 자. 에탄올이야. 자, 에탄올은 참고로 얘는 화석 연료가 아닙니다. 알겠니? 자, 화석 연료는 오랜 기간 동안 유기물이 퇴적이 되면서 만들어진 거고, 에탄올은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포도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효시켜서 얻는 게 에탄올이야. 사탕수수 이런 데서 발효시켜서 얻는 게 에탄올이기 때문에, 자, 이건 오랜 기간 뭐 퇴적이 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얘도 연료기 때문에 연소할 거예요. 자, 그럼 얘가 1이니까 탄소 2개지. CO2 몇 개? 2개. 수소 원자 5개, 1개. 총 몇 개? 6개. 그럼 물은 몇 개 있어야 돼? 3개. 산소 3개, 4개인데 여기에 1개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6개 있어야 돼. O2는 몇 개 있어야 된다? 3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화석 연료 또는 연료의 연소 반응. 그럼 똑같아. 얘가 이렇게 산화가 됐고, 자, O2가 이런 식으로 환원이 됐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러한 화석 연료의 연소 반응이 왜 중요하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연결할 것이 뭐냐면, 자, 세포호흡하고 광합성이야. 자, 세포호흡하고 광합성. 자, 이거 가지고 연결할 거. 자,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잖아. 포도당, 산소, CO2,
물, 그리고 에너지, 맞지?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6개니까 CO2 6개가 와야 되고, 수소 원자 12개니까 물 6개 오고요. 산소 원자 6개, 12개, 6개니까 여기 12개 와야겠지? 6이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포도당은 이산화탄소로 산화가 된다. 맞니? 그러면은 O2가 물로 뭐가 돼? 환원이 되는 거야. 지금 같은 형태잖아. 그치? 이게 같은 형태야. 이게 바로 이제 세포비면. 그럼 광합성은 어떻게 될까? 광합성은 반대잖아. 포도당, 산소. 맞니? 그러면 이 반응의 반대니까, 자, 포도당이 CO2로 산화됐으니까 반대로 CO2는 포도당이 되면 어떻게 될까? 환원돼야지. 그래서 CO2는 포도당으로 가면서 환원이 된다. 맞니? 그렇다면 O2가 물로 환원됐으니까 반대로 가면 물은 O2로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산화가 되면 여기까지 쭉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저거 하나만 딱 알고 있어도 나머지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자, 화석 연료의 연소 반응. 거기서 연결해서 우리 세포과 광합성에서도 산화 환원 관계를 자, 따질 수가 있다. 자, 이해됐어? 자, 이번에 철의 재련. 철의 재련. 자, 재련이란 거는 금속이 포함된 광석 있지. 이 재련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그 금속이 포함된 광석이 있을 거야. 이 흙이야, 돌이야, 돌. 여기에다가 열을 가해서 자, 액체 상태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를 용융이라는 표현을 써요. 용융.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고체가 액체된 걸 융해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용융도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야.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융해는 녹는 점이 높지 않은 거를 그냥 융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얼음이 이제 물이 되는 걸 융해라고 그래. 용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왜냐면 물의 녹는 점은, 얼음의 녹는 점은 0도씨이기 때문에 낮잖아.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어떤 광석은 보통 1000도 이상 넘어가. 굉장히 높은 열을 가해서 액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소금을 융해시킨다는 표현보다는 소금도 녹는 점이 800도야. 그러니까 열을 굉장히 많이 가해야겠지. 그래서 고체 소금을 액체 소금으로 어떻게 돼? 용융시킨다는 표현을 많이 써. 그래서 그때 온도는 녹는 점이 아니라 용융점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용융, 같은 거 고체에서 액체지만 좀 녹는 점이 많이 높을 때는 우리가 융해라는 표현을 쓴다. 알겠지? 그러면 이 액체에서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재련이고, 이 금속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제 자, 이렇게 돼. 자, 용광로예요. 용광로. 자, 여기에다가 철광석을 넣어줘. 자, 철광석은 Fe2O3. 자, 어떤 문제에서 Fe3O4도 나오긴 하겠지만, 자, 일단은 우리가 좀 가볍게 확인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 철광석을 넣어줘. 그리고 코크스라고 있어. 코크스. 자, 탄소. 그러니까 숯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숯, 탄소, 숯덩어리 같은 거. 그리고 석회석. 탄산칼슘이야. 그래서 얘를 용광로에 넣어준단 말이야. 그 용광로 아래에서는 이제
1500도씨에 아주 뜨거운 열풍을 불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이 뜨거운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은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먼저, 첫 번째. 자, 온도가 굉장히 높아. 1500도씨. 그럼 저 1500도씨에서는 철광석이 녹는다는 얘기야. 용융이 된다는 얘기야. 액체 상태로. 그치? 굉장히 높은 온도예요. 그런데 공기잖아. 열풍이니까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죠. 자,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운동은 굉장히 많이 활발해진다. 그치?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반응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거고, 그 공기 안에 있는 질소나 산소 기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거야. 그럼 기체 간의 거리가 어떻게 돼? 많이 멀어지겠지. 그래서 여기는 산소가 희박해. 산소가 희박해. 그러니까 많지 않단 말이야. 뜨거운 열풍.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우나 가가지고서 뭐 100도씨 무슨 막 다이아몬드 막 사파이어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 안에서 오랫동안 못 있어. 첫 번째, 왜 못 있어? 더워서. 두 번째, 숨이 차. 공기의 온도가 높잖아. 그 안에, 방 안의 온도가. 그러면 산소의 농도가 낮아진단 말이야. 희박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 공기 중에 있는 이 온도에서의 산소의 농도가, 그 안에선 산소의 농도가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기에는 이게 숨이 차는 거지. 그래서 오랫동안 못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산소가 굉장히 희박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적으면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불완전. 아까 했잖아, 그치? 산소가 충분하면 완전 연소, 산소가 적으면 불완전 연소. 자, 코크스가 탄소잖아. 그래서 먼저 코크스에 뭐가 일어난다?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그치? 코크스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자, 코크스 탄소였지? 그럼 불완전 연소니까 어떻게? 산소가 부족하니까 일산화탄소가 돼. 그러면 두 개니까 앞에 이 붙여주고 탄소 두 개니까 앞에 이 붙여줘. 그러면 요 코크스는 일산화탄소로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가 됐고, 자, O2는 일로 가면서 뭐가 됐다? 산소가 떨어지면서 환원이 된 거야. 그래서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철광석이 요 일산화탄소하고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와? 철이 나오겠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면서 산소가 떨어졌으니까 환원이 된다는 거야. 맞니?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돼? 산소를 얘가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받았기 때문에 산소 바로 뭐가 된다? CO2로 산화가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CO2가 나와. 근데 요대로 쓰면 안 되지. 요대로 쓰면 안 되지. 잘 봐. 산소를 3개를 내놓잖아요. 근데 얘는 산소를 1개를 받습니다. 맞니? 그치? 그래서 3개를 내놓고 1개를 받으면 안 되지. 3개 주면 몇 개 받아야 돼? 3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3개 산소를 이러니까 얘는 3개 산소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얘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3이 들어가야 돼. 맞니? 자, 그러면 철이 2개니까 앞에 2 붙여주면 되지. 끝. 그래서 아래쪽에 요 철이, 자, 이런 식으로, 자, 철이 나오게 된 거야. 알지? 철. 자, 근데 철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순수한 철이 나오는데, 요 안에 코크스가 탄소잖아. 탄소가 모두 다 요 반응하는 건 아니잖아. 불완전 연소니까. 그러면 일부 코크스가 요렇게 쓱 가가지고, 일부가 녹아요. 그러면 철하고 탄소가 섞이지. 철과 탄소가 섞이면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 탄소가.
알지? 탄소가 합금. 그래서 나오는 철이 무슨 철이다? 선철. 즉 탄소가 제일 많은, 제일 단단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선철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맨홀 있지, 맨홀 뚜껑, 가마솥 이런 것들이 선철이야. 알지?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철은 무슨 철이다? 탄소 강인 선철이 나온다. 제일 단단하고 무거운 선철이 나온다. 자, 어쨌든 그래 여기까지 알겠어. 그런데 석회석은 왜 들어갔냐 이 얘기야. 자, 광석, 철광석 같은 이 광석은 돌멩입니다. 암석. 그러면 우리 그 지각을 구성하는 거 배웠잖아. 지각의 93%가 뭐야? 지각의 93%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규산형 광물, SiO2, 그치? 우리 다 배운 거 가지고 하는 거야. 자꾸, 그래서 이거 연결시켜서 계속 가야 돼. 왜냐면, 내신은 그 범위지만, 수능은 단원 간에 연계가 된단 말이야. 단원 간에 연계가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미리 좀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혹시 그 중에 하나가 문제로 내신에도 나올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 그러니까 광석은 암석이고 규산형 광물이니까, 자, 기본적으로 SiO2, 석영에 해당하는 SiO2가 많다는 거야. 그럼 석영은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뭐야? 석영은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모래, 그럼 모래. 아니, 철광석에서 철이 목적이지 모래는 목적이 아니잖아. 자, 석회석을 왜 넣어줬을까? SiO2를 제거하기 위해서 넣어준다.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이 석회석, 탄산칼슘이 뜨거운 열을 받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얘는 산화칼슘하고 CO2로 분해가 돼요. 자, 그러면 요 산화칼슘이 철광석에 있는 석영하고 결합하면은 자, 이 물질이 만들어져. CaSiO3. 자, 이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슬래그라고 그래, 슬래그. 그래서 슬래그가 요렇게 빠져나와. 뭐야? 선철보다 가볍다, 무겁다? 그렇지. 가벼우니까 위로 나오지. 무거운 거는 아래쪽이잖아. 그래서 슬래그는 얘는 선철보다 무겁다. 가볍다. 자, 다시 말해서 선철보다 밀도가 작다. 그래서 선철 위에 뜬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슬래그를 만드는 거야. 석회석은 SiO2. 그런데 이 반응은 중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화 반응할 때 얘가 중화 반응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법 다 알려줄 거야. 자, 중화 반응이에요. 자, 중화 반응하면 뭐라고 그랬지? 산화환원 반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철의 재련에서는 여기는 산화환원이지만 슬래그가 나오는 이 반응은 뭐다?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니? 뒤에 우리 지질시대하고도 연결돼. 자, 지구 시스템하고 생명 시스템에서 산화 환원 반응. 자, 요거는 따로 정리 좀 잘 해야 될 거야. 자, 우리 앞에서 원시 지구, 태양계가 만들어진 거는 지금부터 약 46억 년 전이다. 그치?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현재까지를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 하냐면은 지질시대라고 그래. 지질시대. 알지? 지질시대. 그래서 얘는 지금부터 약 46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를 통틀어서 지질시대라고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지질시대 했을 때, 구분할 때, 성캄브리아기, 고생대, 중생대, 자, 신생대. 자,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해. 그래서 요 성캄브리아기고, 요 성캄브리아 요 때가 바로 이제 최초음이기 때문에 여기가
원시 지구라고 할게요. 알겠지? 그래서 46억 년 전. 그리고 현재는 신생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지질시대에서는 되게 자세하게 좀 구분해서 배울 거야. 근데 미리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건 좀 잡아놓자는 거지. 자, 일단 성캄브리아기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이 돼. 알겠지? 그러고 나서, 자,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은, 광합성하는 세균이 나타나게 돼. 광합성 세균. 자, 우리는 여기를 조금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성캄브리아에서 광합성 세균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고생대 때까지. 그럼 이제 요 고생대 때 중엽에서 이제 육상 생명체가 나타날 거야. 육상 생명체. 그래서 여기는 양서류라든가 양치 식물. 그리고 중생대 때는, 자, 파충류가 번성하고, 알지? 그리고 신생대 때는 포유류가 번성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질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원시 지구는 말이야. 자, 원시 지구의 대기, 공기는 지금하고 달라. 암모니아라든가 메탄이라든가 CO2 수증기 위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O2라는 것이 없지. 산소라는 게 없지. 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원시지구인데,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나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성캄브리아기에, 자,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 나타나. 사이아노 박테리아. 알지? 또는 남세균이라고 해요. 남세균. 그래서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 나타나면서 광합성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서, 자,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해.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산소가 없었잖아. 이제 공기에도 물 속에도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뭐 에너지를 얻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무산소호흡 하는데, 자, 이 산소를 공급하면서 이 생물은 한 번 다 뒤집어져. 그래서 무산소 하는 생물들은 산소를 접촉하면서 다 죽어버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요 살아남는 세균과 살아남는 생명체하고 그다음에 산소를 이용하는. 그래서 요 산소를 공급하면서 크게 두 가지.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산소를 이용한 유산소 호흡.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세포호흡이지, 세포호흡. 그래서 유산소, 세포호흡하는 생명체들이 생겨. 그럼 이제 무산소호흡,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과 산소를 이용하는 세포호흡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산소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얻을 수 있는 에너지량이 굉장히 적어. 근데 산소를 이용해서 얻어지는 에너지량이 굉장히 많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산소 호흡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다세포 생명체가 나타나는 거야. 맞지? 그래서 다세포 생명체, 그래서 어류부터 시작해서 어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서류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등등. 그러고 나서 이 양서류는 고생대 중엽, 자, 육상에 진출한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고생대 중엽에 이제 육상 생명체, 그래서 양서류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세포 생명체가 나오게 되고, 자,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잖아. 그럼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다 보면은 요 산소에 의해서 뭐가 형성이 된다? 오존층이 형성이 된다.
자, 오존은 O3입니다. 알겠지? 그럼 이 O3는 어떤 역할을 하냐? 자외선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O2하고 산소 원자로 쪼개지면서 이 자외선, 특히 이제 우리의 자외선의 종류가 세 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세포를 죽이는 자외선도 있고 피부병, 피부암을 일으키는 자외선도 있어. 자, 이러한 그 우리가 유해 자외선이라고 하는데 그 유해 자외선이 지표면에 계속 도달하니까 이 이전에는 육상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유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고생대 중엽에 육상 생명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육상 생명체가 나타나. 알지? 육상 생명체가. 그래서 보통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와 고생대 때 우리가 이제 그 화석, 표준 화석을 보면은 보통은 바다에 있는 해양 생물체 표준 화석이 많고, 그 다음 중생대, 신생대는 뭐 중생대 때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 이제 뭐 공룡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신생대 때는 매머드 이런 것들. 그래서 육상 생명체 표준 화석이 막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지. 그럼 결국은 이 광합성하는 세균에 의해서 산소를 공급하면서 자, 이 과정들이 전부 다 뭐다? 산화하는 반응이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의 생태계까지 쭉 연결이 돼. 그래서 지구 시스템하고 생명 시스템에서 요 산화 환원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바로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요 과정 자, 확인해. 자, 그리고 내가 준 그 문제집 있지? 자, 그거 펴봐. 거기 있는 문제점 확인합시다. 자, 4번 문제. 자, 그림은 지구 대기 성분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는 각각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야. 자, 방금 수업했던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자, 됐지? 지금부터 약 어떻게 돼?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20억 년이 조금 지났을 때부터 늘어나요. 산소예요, 이산화탄소예요? 그렇지, 산소야. 그러면 요때 뭐야?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 또는 우리가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요 A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지. 그래서 원시 지구 대기는 암모니아, 메테인, CO2, 수증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 CO2가 점점점 줄어든다. 그럼 CO2가 줄어드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광합성. 그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A는 CO2고 B는 O2예요. 자, 그러면 A, CO2는 세포흡의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에요? 생성물이죠, 생성물. 반응물이 포도당하고 산소잖아. 그치? 그냥 기억구이 틀렸지? 자,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체는 O2. 그래서 O2로부터 뭐가 만들어져? 오존층이 생성이 된다. 자, 이런 거지. 자, 됐니? 다음. 자, 이렇게 해봐. 7번 문제 보면. 자, 이렇게 산소가 관여하는 두 가지 화학 반응이다. 그래서 기억은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는 탄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CO2하고 물이 만들어져요. 그럼 요렇게 뭐가 돼? 산화. 자, 산소가 물로 환원. 맞니?
그럼 철의 재련에서 산화철 Fe2O3 일산화탄소. 자, 철이 나왔으니까 얘가 이렇게 세 개의 산소를 잃어버리지. 그럼 얘가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돼요? 세 개의 산소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CO2가 되고 앞에 3 붙여주면 되고요. 그치? 그러면 요게 2를 붙여주면 되겠지. 자, 이 둘의 반응은 모두 다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그쵸? 그리고 기억은 탄소, 수소야, 금속, 비금속. 탄소, 비금속, 수소. 비금속, 비금속. 무슨 결합? 비금속, 비금속. 자, 잘 들어. 금속과 비금속이 공유 결합이야. 이온 결합. 이온 결합. 자, 비금속과 비금속이 공유 결합이다. 그래서 금속하고 비금속,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금속, 비금속을 구분하는 것이, 자,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탄소, 수소 모두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자, 공유 결합이고, 그 다음에 니은도 탄소, 산소, 비금속이니까 얘는 공유 결합이죠. 그래서 얘 때문에 틀렸죠. 자, 그럼 나에서 산화철은 산소를 잃었으니까 뭐가 됐다? 환원이 됐다. 산화가 아니라 환원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겠지. 자, 됐지? 자, 19번.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원을 몇 가지 얘기해 줬잖아. 자, 그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메테인 CH4. 자, 연소될 때 메테인은 CO2로 뭐가 된다? 산화가 됩니다. 알겠니? 자, 산화철. 자, 여기 3이 붙었지? 뭐냐면은, 자, 이렇게 3이 붙었다는 얘기는, 요 철이 금속이잖아. 양윤이거든. 근데 어떤 금속에서 철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몇 가지 금속은 양윤 있잖아. 여러 형태로 존재해. 그래서 철은 2값 플러스, 3값 플러스, 막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어. 그랬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얘기지. 자, 얘가 2값 플러스인지 3값 플러스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산화철 한 다음에 로마자 숫자로 2가 들어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거야. 자, 산화철이니까 철과 산소거든. 산소는 2값 마이너스란 말이야. 근데 여기 3이라는 얘기는 철이 3값 플러스란 얘기고, 여긴 2는 철은 2값 플러스예요. 이렇게 구분할 거고. 그럼 전하량이 1대1이니까 이온수로 1대1이야. 그래서 FeO가 돼. 그러면 전하량이 3대2지. 그러니까 이온수는 2대3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플러스 U, 마이너스 U,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학식을 결정할 때 이렇게 됐지. 그러면 산화철은 여기 이제 3가니까. 근데 철은 F이기 때문에 산소를 잃지. 그래서 환원이 된다라고. 그래서 환원시켜서 자, 이렇게 갈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산화구리 한 다음에 2가 들어갔지. 그러면은 2값 플러스 2값 마이너스. 자, 탄소가를 넣어서 가열했어. 그러면은 얘가 구리가 되고 CO2가 돼. 그래서 여기에 2 붙여주고 2 붙여주면 돼. 그럼 얘는 1로 가면서 어떻게 돼?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이 된다. 맞니? 그러니까 산화, 환원, 환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암기가 좀 되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험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 자, 산화구리하고 탄소가루를 넣었어. 요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치? 요 반응이 일어나. 자, 탄소가루는 CO2로 뭐가 돼? 산화가 된다. 자, 산화구리는 구리로 뭐가 된다? 환원이 된다. 자, 반응우는 산소가 아니라 뭐가? CO2가 생성이 된다. 자, CO2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석회수가 어떻게 돼요?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치? 자, 시험관속 물질의 질량 어떻게 되니? 이렇게 CO2가 빠져나오는 만큼 질량은 줄어든다. 물론 전체 총 질량은 똑같지. 근데 빠져나가는 만큼 요 CO2 질량만큼 이제 시험관의 질량은 감소한다는 거고. 자, 됐니?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도 같은 문제였지? 같은 거.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겉불꽃하고 속불꽃이야. 그러면 겉불꽃이다. 자, 구리판의 질량이 어떻게 변할 거냐. 자, 겉불꽃의 반응은 어떻게 돼? 구리가 산소와 반응해서 CuO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붉은색의 구리판은 검은색의 자, 되기 때문에 얘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리판의 질량은 증가합니다. 왜요? 구리가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지.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런 26번 같은 문제가 그래서 이제 화학할 때는 반응의 종류가 더럽게 많고 화학 반응식도 되게 많아. 자, 그 많은 반응을 우리가 일일이 다 외울 순 없잖아. 그러면 봐봐라. 산화구리가 수소하고 반응할 때야. 그러면 얘가 산소를 잃고 구리가 될 거예요. 맞니? 그러면 구리가 됐으니까 산소를 줬죠? 그럼 얘가 산소를 받아야 돼. 그럼 뭐가 돼? 이렇게 되잖아. 끝. 그래서 물이 생성이 된다. 자, 수소는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산화가 된다. 산화구리는 구리로 환원이 됩니다. 자, 산화구리가 구리보다 질량이 크지. 산소만큼. 자, 전자는 이제 뒤에 하겠지만 산화되는 게 전자를 잃는 거고 환원되는 게 전자를 얻는 거야. 그래서 5번 보기는 자, 구리 이온에서 산화 이온으로 아니라 자, 어떻게 돼? 자, 산화되는 수소에서 구리 이온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돼. 이거는 나중에 확인할 거고. 자, 여기 28번 문제가 이제 겉불꽃, 속불꽃이지. 그치? 그러면 가는 겉불꽃, 나는 속불꽃. 그래서 겉불꽃의 반응, 구리판이 검게 변했어. 그러면 검게 변한 구리판을 다시 속불꽃에 넣으니까 자, 탄소랑 반응해서 뭐가 나와? CO2가 빠져나오면서 다시 붉은색의 구리가 되지. 그러면 가와 나에서는 모두 다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치? 자, 나에서 검게 변한 산화구리, 여기가 검은색이고, 자, 구리가 붉은색이니까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된다? 산화가 아니라 뭐가 돼?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이 되는 거야. 자, 기억은 CO2예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죠? 그래서 기억 D가. 자, 이런 식. 자, 오케이. 아, 여기 철의 재련이, 요거는 요건 뒤에 나중에 가서 하자. 용어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산화환원.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했잖아. 그치?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어. 조금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내용이 조금 깊어질 거야. 자,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야.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입니다. 알지? 환원은 그 전자를 얻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 가지고서 산화환원을 얘기했잖아. 산소하고 결합하면 산화,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 환원. 근데 이제 전자 가지고서는 자,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고 전자를 얻는 반응이 환원 반응이에요. 이 전자 이동에 의한 이 산화 환원 반응은 산소 이동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산화환원 반응을 산소만 가지고서 다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산소 가지고 다 못하는 경우는 뭘로 우선적으로 갈 거냐? 전자 이동 가지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자,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가?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거야. 이거는 예전에 이제 수능 특강 고3 문제 나왔던 건데. 자, 보통 이제 그냥 우리가 무심코, 나트륨이 수소하고 결합했어요. 수소하고 결합하면 환원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 얘는 수소 두 개가 떨어졌으니까 수소가 떨어졌어요. 자, 산화됐네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우리가 산화환원을 얘기할 때는 산소나 수소의 이동보다 더 넓은 개념이 뭐다? 전자 이동이야. 그래서 이 전자 이동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야. 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뭐다? 전자 이동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수소, 산소가 아니라 전자 이동.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이 수소나 산소 이동에 의한 것이 전자 이동하고 맞아. 겹쳐져. 거의 99.99%는. 근데 얘는 예외야. 자, 나트륨, 금속, 비금속. 어? 자,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단 주기율표거든. 나중에 수능할 때는 여기까지 이거는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금속. 그럼 나머지는 비금속. 정확히 말하면은 자, 여기 궁소, 규소는 중금속이라고 얘기하지. 중금속. 우리 그 반도체 만들 때 쓰는 거 중금속. 그 나머지는 비금속. 알지? 자, 물론 금속이 요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구리, 철, 아이언 이런 것들 있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금속들까지 포함하면 돼요. 그래서 금속이 훨씬 더 많아, 비금속보다. 근데 이제 자주 나온 건 여기니까 여기서 잡아. 나트륨, 금속이잖아요. 자, 수소는 여기니까 뭐예요? 비금속이에요. 자, 그럼 금속하고 비금속이 있으면 무슨 결합? 그럼 금속이 뭐가 돼? 양이온 몇 가 플러스? 1가 플러스. 그럼 수소는 1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돼야지. 왜? 이온수가 1대1이니까 전하량도 1대1이잖아. 그러면 나트륨이 1가 플러스 양이온이 됐어. 전자를 어떻게 한 거야? 잃었네. 산화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때는. 그러면 수소 기체는 음이온이 됐으니까 전자를 어떻게 돼? 얻었네. 환원이야. 그래서 산화환원을 따질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전자 이동이다. 알겠지? 그래서 전자 이동하려면 금속, 비금속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꼭 외우고 있어라.
됐니?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을 이제, 반응식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일단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을 하려면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이거 지워도 돼? 그래서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은 여기서 지운다. 자, 그런 어떤 기본 틀이라는 것이 있어. 기본 틀. 자, 금속 양륜이 되면서 전자를 내놓습니다. 자, 산화가 두 가지가 있고 환원도 두 가지가 있어. 자, 가장 대표적인 거,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뭐가 돼? 음이온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나트륨이 전자를 잃고 일가 플러스 양이온. 자, Cl2가 전자를 얻어서 일가 마이너스 음이온. 그래서 전자를 잃었다는 거는 내놨다는 얘기는 뭐야? 오른쪽에 생성물의 전자. 자, 반응물의 뿌라 전자는 어떻게 돼? 얘가 전자를 얻었다는 얘기야. 알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거를 반대로 가보자. 이 반대가 뭘까? 아, 음이온이 전자를 내놓으면 뭐가 된다? 비금속의 호돈수 물질이 될 거야. 즉, 요거 그냥 그대로 반대로 가면 돼. 염화 이온이 전자 내놓고 Cl2가 된다. 그럼 이것도 산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반응의 반대를 보잔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금속 양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자, 금속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트륨 이온이 전자 받아서 나트륨 금속이 됩니다. 맞니? 자, 이것이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의 기본 틀이야. 금속 양이온. 자, 그 다음에 음이온이 비금속 되는 거 산화. 이제 환원은 비금속이 뭐가 된다? 음이온이 되는 게 환원이야. 자, 그 다음에 금속 양이온이 금속이 되는 것도 환원이고. 그래서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아까 이거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이온 결합이니까 양이온, 음이온이야. 그건 뭐냐? 금속이 금속 양이온이 됐네? 전자 잃고 산화가 됐어. 맞니? 자, 비금속이 음이온이 됐네? 전자 얻어서 환원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알지? 아까 문제, 가끔 가다 문제 이런 게 있어. 아이언과 황산구리 수용액. 이거 드럽게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ZnSO4 수용액하고, 야, 이거 구리가 된대. 이런 식으로 구리가 된대. 그럼 이거를 이제 산화환원을 봐야겠지. 자, SO4는 황산이온이야. 그래서 화합물에 있지? 화합물에 금속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다 이온 결합이야. 그래서 이가 플러스. 그럼 봐봐. 금속이 양이온이 됐네? 그럼 뭐야? 금속이 양이온이 됐잖아. 아이언이 산화됐구나. 전자 잃고. 이렇게 가면 돼. 그러니까 산화원 찾는 건 그냥 이렇게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양이온이 뭐가 됐어? 금속이 됐네? 그럼 금속의 양이온이 금속이 됐지. 전자 받아서 환원됐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아이언을 염산 수용액과 반응시켰어. ZnCl2와 수소기체가 생깁니다. 그러면 염산은 우리 공유결합 물질에서 배웠지만 염산 얘네들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렇게 이온으로 존재해. 자, 금속, 비금속이니까 얘도 이온 결합이죠. 그럼 뭐야? 양이온이 됐네? 산화. 양이온이 뭐가 됐어? 금속은 아니지만 호돈수 물질이 됐지. 그럼 얘는 환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됐니? 이게 바로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야.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다. 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정리하세요. 이런 거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게 좋은데. 오케이. 이제 우리가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이거든. 알지? 그래서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표시를 좀 할 거야. 자. 이게 이제 기본 틀이거든. 기본 틀. 이겁니다. 묽은 염산 수용액에 아연 금속을 넣었어요. 알지? 아연 금속을 넣었어. 그랬더니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되더라.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야. 진짜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염산 수용액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액은 이렇게 AQ를 표시한다. 아쿠어 스테이트. 자, 여기에다가 아연 금속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요 표면에서 뭐가 뽀글뽀글 막 나와. 기포가. 이게 바로 수소기체. 알지?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반응식을 쓰면은 이렇게 돼. 아연, 염산, 염화 아연, 수소기체.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그럼 여기는 수용액에서는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고, 자, 얘도 이온 결합이니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있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온을 다 표시해. 요런 식으로. 알지? 요런 식으로 이온을 다 표시해 줄 거야. 자, 그랬더니 봐라. 우리가 얘를 화살표를 이제 반응물이 생성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항등식으로 놓고 좌변, 우변이라고 해봐. 좌변, 우변, 항등식으로. 그러면 이 염화이온은 좌변, 반응물에도 있고 우변, 생성물에도 있네. 그러면 이 염화이온은 반응한 거야, 안 한 거야? 반응물에도 있고 생성물에도 있잖아요. 반응 안 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항등식으로 놓으면 얘랑 얘랑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그치? 그랬을 때 이 염화이온, 즉 반응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이걸 뭐라 부를까?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구경꾼 이온은 어떻게 될까? 좌우변 뭐다? 짝짝 지워지는 이온이다. 이게 바로 지워지는 이온이야. 그래서 구경꾼 이온은 지워지는 이온이야. 그 지워졌으니까 지울 수 있으니까 지워. 그럼 남는 게 뭐니? 아연, 수소이온, 아연 이가 플러스 수소기체. 그럼 얘가 실제로 이 반응이 일어났네? 그치? 그래서 구경꾼 이온을 지우면 실제로 반응한 것만 표시할 거야.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알짜 이온 반응식. 그래서 구경꾼 이온, 알짜 이온 반응식은 어떻게 찾냐? 구경꾼 이온을 지우면 돼. 그럼 구경꾼 이온을 어떻게 찾아? 좌변, 우변 지워지는 거 찾으면 돼. 지워지는 게 구경꾼 이온이야. 알지? 그렇다면 수소 이온하고 아연 이온은 어떻게 되니?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이잖아. 얘를 뭐라고 한다? 알짜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학교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막 이런 것들이 나와. 그래서 구경꾼 이온이 뭐냐, 알짜 이온이 뭐냐, 막 이런 거 막 물어보거든? 그러면, 자,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을 넣었어. 자, 황산아연 수용액을 했더니 구리가 됐어. 요렇게 한번 찾아봐봐.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SO4가 이가 마이너스거든. 그 구경꾼이온 나오네? 지워지는 게 어떤 거야? 그래. 이게 구경꾼이온이야. 그러면은 알자 이온 반응식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알자 이온은 뭐가 알자 이온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이언이 뭐가 됐니? 양이온 됐으니까 전자를 잃었지. 자,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됐으니까 전자를 얻었지. 그래서 아이언은 산화되고 구리 이온은 환원되고.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야. 그러면 전자를 누가 줘요? 전자를 주는 물질은 아이언이지. 그래서 누가 받아? 구리이온이 받아. 그래서 전자의 이동은 아이언에서 구리이온으로 간다. 다시 말해서 뭐야? 산화되는 물질에서 환원되는 물질로 전자가 이동하게 된다. 자, 됐니? 이것이 바로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다. 됐지? 자,